여러분,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섰습니다. 국제금융협회에서 글로벌 부채 모니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부채 제목이 재밌어요. 부채 쓰나미의 공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요, 우리가요 3분기 말에, 이게 3분기 말입니다. 3분기 말이면 9월 말이라는 거예요. 9월 말에 대한민국 부채, 가계부채 말입니다. 100.6%가 됐습니다. 100.6%. 국내 명목 GDP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온 국민이 생산하는 것보다가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으면 안 망할까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안 망하는 게 신기하다 이야기할 정도로요. 일반적으로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는요, 가계부채가 80%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를 넘어가면 소비에 엄청난 충격을 줘서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0%예요. 100%. 100.6%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가계부채가 레바논 다음에 우리예요. 레바논이 116.4%예요. 대한민국이 그 다음입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맞습니까? 대한민국 이거 부채공화국 아니에요? 완전히 가계부채로 자칫 잘못하면 망하기 직전인 나라 같아요. 망하기 직전인 나라. 이대로 계속 간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가계부채 때문에 버텨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한국은행에서도 경고를 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도요. 얼마 가지 않아서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얼마 가지 않아서는 저는 올해라고 보거든요. 올해 말입니다. 가계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거다. 가계들이 올해 지금 한국은행의 엄청난 경고입니다. 올해 겪을 거. 유동성 위기라는 게 뭐예요? 디폴트입니다. 채무 불이행 안 갚겠다 이거죠. 47만 3천 명에서 75만 9천 명까지가 유동성 위기를 직면할 거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라고 하면 대한민국은요 지금 위기선상에 있다. 가계부채 때문에 위기선상에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게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치는 요소가 80%가 GDP 대비 80%가 일반적인 요소인데 100% 올라갔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레바논 다음에 2위라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선진국,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좋아하는 OECD 그 기준으로 보면요 1등이에요. 1등입니다. 1등. 영국 많다고 해도 87.7, 미국 81.2, 일본은 65.3이에요. 유로존도 60%대요. 중국도 59.8이에요.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100.6입니다. 과연 이 100.6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가계부채가 뻥 하고 터지는 날에는요 우리 경제에 언제든지 충격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한들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데는요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가계부채가 왜 일어났는지를 봐야죠. 그래야지 처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여러분 간단합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 부동산을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끌이라고 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집 사자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은 거예요.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야 나는 돈 어디서 벌지? 회사는 잘렸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B2 주식시장에 막 투자했어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겠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영끌이나 빚내가 B2가 결국은 가계부채를 이만큼까지 증가시킨 겁니다. 결국은요. 이거는 10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때문에 이게 가져온 결과예요. 여기에다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가 또 한몫 거둡니다. 자영업자들 그야말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지금 몇 만입니까? 예.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540만, 550만 가까이 되잖아요. 이들이 지금 버티는 것은요. 빚을 내서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빚을 내서. 과연 계속해서 이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개인사업자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예, 가계대출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요. 예, 대한민국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가계가 폭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 국제통화기금에서는요. 실제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얼마나 될까 하고 한번 따져봤어요. 왜냐하면 국제금융협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하거든요.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명목 GDP에다가 예, 부채로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명목 GDP를 얼마로 봤을까? 올해는 많이 빠졌을 겁니다. 1조 5,678억 달러 정도로 봤습니다. 이게 IMF에서 다시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가계부채는 1조 5,772억 달러예요. 5,678억 달러하고 5,772억 달러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간다면 예, 가계부채가 폭발해서라도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 지난 8월에는 가계부채가 11조 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11조 7천억 원. 한 달에만. 가계부채가 이렇게 계속해서 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예, 이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결국 유동성 위기를 맞는 가정들이 많아지면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가계부채가 조만간 구체적으로 3분기 가계부채가 나올 거예요. 이미 예, 국제금융학회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 정부도 사실 오늘이 24일이죠. 예, 그러면 요 근처에다 발표를 해야 됩니다. 가계부채. 곧 나올 겁니다. 가계부채가 나오면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큰 뇌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칫 펑 하고 터졌을 때는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